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성정익이라고 하고요. 강남 하이퍼 목동관에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의치서 뭐 연고 정도 되는 학생들 한 담임 맡았었고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입시가 특히나 최상위권 입시가 딱 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해마다 해가 갈수록 왜 뭐 아시겠지만 의치한 수학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특히 전문직에 대한 선호 그런 부분들이 사회가 좀 어수선할수록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선호도를 보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절대로 메디컬 계열 진학할 생각 없습니다 라고 했던 친구들도 성적이 나오면 집에서 한번 써보자고 해요 라고 하고 쓰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결 자체가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입결에 참고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년도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선택 과목 형태로 이제 문제 출제가 개편되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 통합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상위 누적이라고 말하는 학생들 줄 세우기 했던 그 방식에 대한 그 방식으로 학생들의 순위를 매겼던 방식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약대가 새로 이제 정시 모집 포함해서 전년도 이제 대학교 모집을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어떤 트랙 레코드가 전년도밖에 없다는 거. 전년도에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를 한정해서 사실 보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최근 것이면서도 동시에 유효한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왜냐면 전년도 입시 결과가 똑같이 반복될 것 같으면 여기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 저도 이런 설명이 안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우리가 수능 기출을 푸는 이유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봤던 시험이 토익이 아니고 탭스가 아니고 수능이었고 학생들이 봤던 시험이 수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왔죠. 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니까. 그런 유형과 똑같은 기관에서 출제했던 그런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능 기출을 학생들이 풀어왔습니다. 그와 동일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 입결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뭐 의존하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 참고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부분. 다음에 여기로 돼요? 네. 여기 너무 빨리 한 번에 너무 많이 갔네요. 내가 좀 잘 안 먹네. 너무 앞에 갔습니다. 이렇게 안 가니. 한참 앞으로 지나갔네요. 그냥 이거 뭐 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선발 인원이 확대된 대학이 있죠. 뭐 우리가 특히나 아시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2 과목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지 이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선택 과목 2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무를 해제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선발 인원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치한 수약, 메디컬 플러스 연고대까지 노린 입장에서는 서울대는 분명히 상위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가 일반 인원 선발을 많이 늘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죠. 게다가 지역균형 인원도 올해는 새로 이제 신설해서 선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지방 메디컬 같은 경우, 특히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전남대라든가 아니면 뭐 경북대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반 선발, 그러니까 그냥 수능 100%를 뽑던 방식을 이제 벗어나서 정부 정책의 어떤 그런 지도하에 지역 인재 선발로 그 인원을 많이 할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정시 일반 인원 선발, 그러니까 아무나 수능 성적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학교 그 지역 소재 고교를 출신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 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파이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게 이제 지역 인재뿐만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게 현재의 추세이고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대 전형 방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시 일반 선발 그리고 정시 지역 균형 선발 그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이제 비율은 좀 다릅니다만은 교과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40점을 할애하되 30점 기본 점수를 주고 10점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20점 만점에 15점을 기본 점수를 주고 5점을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랑 다르게 수능 100%가 아니라 교과가 평가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 입학사정관이 어떤 독립된 그 결과물을 내놓아서 AA를 받으면 뭐 예를 들면 직윤 같은 경우는 10점, 그러니까 40점을 받는 셈이죠. 근데 30점은 기본 점수니까 최대 10점. 제일 못 받아서 CC를 받으면 빵점. 이런 식으로 해서 10점의 갭이 벌어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신이 많이 나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쓰기가 옛날보다는 좀 꺼려진다. 특히 특목고라든가 뭐 전국 자사고 출신 친구들 같은 경우 내신 나쁜 친구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겁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월성이 거기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거기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쪽이긴 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랑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올해 자연탐구 2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서울대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대부분은 약간 불나방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모집인을 많이 늘린 것에 비해서 자연계열 많이 늘린 것에 비해서 탐구 2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그만큼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이가 더 커졌고 그래서 어쩌보면 올해 가장 크게 한번 2 과목을 만약에 선택했고 실제로 시험을 봤다면 가장 크게 노려봐야 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그리고 약대가 전년도에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요. 정시 수시 정시 선발을 시작했는데 특히 연고대 쪽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요. 뭐냐면 전년도 입결로만 따져보면 의치, 한수, 약 정말 딱 그랬습니다. 의치, 한, 수, 이퀄, 거의 약 이걸로 끝났고 그 다음에 연고대로 갔어요. 원래는 연고대 붙고 지방대에 좀 어설픈 사립 예를 들면 순천, 제가 특정 지역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목포대랑 순천대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았거든요. 물론 뭐 예를 들면 순천대 같은 게 국립대학이긴 한데 굳이 거기까지 약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될까? 혹은 인서울에 있는 삼육대 있죠? 삼육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결이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입결이 받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이한 방식을 반영한 학교 같은 경우는 입결이 굉장히 높은 선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목이 무너진 친구, 예를 들어 국어를 못 본 친구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메디컬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안 무너졌다. 그래서 올해도 그 방식 유지한다.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고대가 생각보다 전년도에 그래서 많이 내려왔고 전년도 같은 경우 그래서 이과의 경우 문과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과의 경우는 진학사 뭐 4칸 잘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썼을 때 잘 붙었습니다. 인기과, 비인기과도 아니고요. 인기과 썼을 때 잘 붙었습니다. 생각보다 입결이 많이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와 올해의 차이 혹은 전년도와 올해 말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그 다음번 부분까지도 당연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입시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기준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 혹은 약간의 인사이트 이런 부분 같이 가미했습니다. 다음에 상위권 모집,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생들의 그 쓰는 조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 군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전형 방식, 특정 과목에 대한 반영 비중을 높인다, 줄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입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에 따른 선택,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해서 차이가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 다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말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속되게 얘기하는 펑크라는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추가 합격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달라지는 부분이죠. 최초합은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 연고대 같은 경우 인기과는 최초합은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추합에 의해서 인기과가 비인기과와 입결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자주 보게 되고 실제로 전년도 같은 경우 고대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펑크가 났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에 아주 잘 넘어가네요. 네, 네, 네. 한 번 눌렀는데 제가 너무 세게 눌렀나? 너무 잘 넘어가네요. 네, 네. 네. 자, 일단은 물론 그 여러 번의 입시를 경험하신 학부모님들께서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자녀분 중에서 첫째나 둘째 키우시면서 이미 입시를 경험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용어 같은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반영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등급만 보게 되고요. 등급 합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보게 되고 실제로 부모님들에 의해서 나중에 입학 상담 오시면 저희 애가 1, 2, 1, 2, 3인데 어디를 갈까요? 라고 하면 저는 모릅니다. 그게 수시로는 어디를 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지만 정시로는 등급만 갖고 알 수는 없어요. 등급에 대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 1등급이 어떤 1등급이냐 2등급이 어떤 2등급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대략적으로 어디 갈 수 있습니다 정도지 그걸 갖고 등급만 갖고는 구체적인 학교를 짚어내기는 참 힘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지표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저기 지금 박스 칠한 표준점수 혹은 백분위입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저희 반 학생 성적표인데 이 친구의 지금 백분위의 단순 합은 또 너무 세게 넘어가서 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한 번만 눌렀는데 안 넘어가니 두 번 눌렀는데 안 넘어가면 세 번 눌러야 되는데 됐네요. 네, 백분위의 단순 합은 280이고요. 99 플러스 92 플러스 85와 93은 2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니까 조금 89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80이고 그것을 3분의 1로 나눈 평균 백분위는 93.3입니다. 그리고 표준점수의 합을 보면 표준점수는 130, 129, 125니까 세 개를 합치면 384가 됩니다. 384가 되고요. 다음에 변환 표준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보통 그런 방식들을 많이 채용하는데요. 대학교별로 발표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과목은 쉽게 나오고 어떤 과목은 어렵게 나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 물리는 50점을 다 맞아도 백분위가 99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하나를 틀려도 백분위가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는 우리 수능 만점자 얘기하죠. 근데 그 친구가 물리를 선택했을 경우는 1등이 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생명과학을 선택했는데 한 개 틀린 친구, 그리고 예를 들어 화학을 선택했는데 한 개 틀린 친구, 혹은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한 개를 틀려도 백분위가 100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한 개 틀린,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탐을 2개 틀려도 그 친구한테 지는 거예요. 다 맞아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고, 물론 아닌 학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학교들, 서울대 제외한 나머지 서울 주요 대학들은
홍대도 물론 그냥 단순 표준 점수 씁니다. 서울대, 홍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기 부산대, 아니면 뭐 동아대, 뭐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R 표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표준 점수의 합을 보는 곳이고, 그런 데는 사실 화학 같은 경우 선택하는 학생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75점을 갖고 가니까 무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나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3이나 100분위는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예를 들면 연대를 썼을 때는 탐구 점수가 똑같아요. 자, 그렇게 나중에 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좀 특정한 용어를 많이 쓰게 될 텐데, 환산 누적 백분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환누백 뭐 이런 식으로 이니셜만 따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표준 점수를 갖고 그 학교 방식으로 환산 점수를 만들어서 이 학교 방식에서는 얘가 몇 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속성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앞에 떠 있는 요 학교 방식으로는 얘를 몇 프로로 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자료 실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입시 기간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이투스 기준으로 보는 환산 누적 백분위랑 뭐 예를 들어 고속에서 보는 환산 누적 백분위랑 뭐 메가에서 보는 환산 누적 백분위랑 진학에서 보는 환산 누적 백분위 좀 다릅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는 거. 어떤 데서는 수학을 기준으로 매겨서 그렇고, 어떤 데는 탐구를 기준으로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을 세우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디테일한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자료를 어쩔 수 없이 추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간별로 추정에 따른 오차나 차이가 실제로 있었고, 올해 수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무려 이투스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이렇게 제 얼굴에 침 뱉기긴 하지만 무려 5점이나 틀렸습니다. 1컷을 실제로 126이었는데요. 저희 131로 예측했었어요. 근데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그 M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물귀신 작전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줄 세우기를 해서 과거 추정 입결과 비교를 해서 이 정도 성적이면 여기 붙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마 원서를 지원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나를 먼저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는 이런 거 있죠. 한번 무너졌던 곳이 좀 잘 무너지는 경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입결의 변동성이 좀 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대학이 있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했는데 다른 데 추합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 전년도 의대가 빵꾸가 났었는데 추합이 전년도보다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빵꾸가 났습니다. 그런데 빵꾸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건동홍 붙을 친구가 같다 이런 건 아니고, 원래 그 학교를 못 가는 친구가 같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빵꾸인데, 그보다 많이 내려갔을 경우는 저희가 뭐 핵빵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입결의 변동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대학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 글로벌 계열들, 이건 문과의 사례긴 합니다만,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군에 연고대를 안 쓰고 여기를 쓰거든요. 그럼 여기를 오겠다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추합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글로벌 경영 나군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추합 막 나옵니다. 왜? 연고대를 쓰면 얘가 서울대를 쓰지 않는 이상 쓸 데가 없거든요. 성대 글경 쓰는 겁니다. 막 빙글빙글 돌죠. 그래서 그 빙글빙글 도는 거에 따라서 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대 글경이 재작년에 크게 빵꾸가 났었고, 작년도도 제법 조금은 빵꾸가 났다고 말할 수 있는, 원래 그러니까 성대 경영보다는 글경이 높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식상으로는. 그런데 또이 비슷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추합이나 추합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학교의 최종 입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수고 들어가는 건 언제든지 부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추합과 추합은 똑같은 합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추합도 합격이고 추합도 합격이에요. 그런데 추합을 기다릴 수 있느냐 플러스 그 다음번에 그 추합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사실 그 두 개가 어떤 차이를 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부분에서 입결의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큰 곳이 있고 입결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 있습니다. 입결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덩어리 큼직하게 뽑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성균관대 공학계열 같이 큼직하게 한 수 200명씩 뽑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붙는다라고 하면 그냥 붙는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어지간하면. 왜? 거기에 50명이 더 뛰어들어도 내 등수가 밀려봤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랑 2명 뽑고 3명 뽑는 그런 메디컬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입결을 추정하는 거에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 모집에 수합이 100%가 돌았다라고 하려면 100명의 추가 합격이 발생해야 되는데 2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2명만 추가 합격 나오면 붙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결의 안정성이 큰 곳이 있고 입결의 변동성이 큰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것을 초이스할 것이냐 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 하나를 띄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전자 쪽. 좀 더 안정적인 걸 찾고 싶다. 후자 쪽. 그 위주로 찾아보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과거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나름의 인사이트 혹은 어떤 예측을 통해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짚어낼 수 있다면, 그런다면 다른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분명히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한 혹은 이슈 같은 것들 좀 요리조리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나 싶은데, 나는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인데, 그렇게 치면 재수도 다 처음이었고요. 저희 반 학생들 같은 재수도 처음이었고, 입시도 처음이고요. 올해 입시 처음이죠. 내년 입시 또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 똑같은 대학 라인을 쓰게 되더라도 점수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이 첫째랑 둘째랑 성적이 똑같다는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첫째가 고민하는 대학이랑 둘째가 고민하는 대학이 다르니까 전년도 여기 있네 이제 알겠는데 여기 뭐지? 모르겠는데?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선발 방식의 유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진 않아요. 좀 비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다 합리적인 선택만 하실 것 같으면 여기 뭐 따로 오시진 않았겠죠. 그죠? 그냥 왜 이렇게 남들 이렇게 쓸까 나도 이렇게 쓸래. 끝.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발품 팔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약간의 차이나마 어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을까를 그래도 따져보려고 한번 찾아보려고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선발 방식의 유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자식과 내 자식의 혹은 나의 점수와 그리고 그 학교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참 잘 맞아떨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게 아닐 경우는 참 속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여기 이 학교 꼭 가고 싶은데 집 바로 앞인데 보내고 싶은데 저 멀리 가야 된대. 좋게 말하면 유학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유배잖아요. 어떻게 갔다 왔다 길에서 인서울 내에서도 여긴 서남부이기 때문에 저기 의정부 쪽에 해당하는 학교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왕복 기본 1시간, 왕복이 아니고요. 편도로 1시간 30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3시간이에요. 일주일에 5일이면 15시간이고 하루를 길바닥에서 버리네?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좀 서글픈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찌 보면 통학 거리도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도 왜 중요한 어떤 재화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또 학비도 좀 그래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고, 애가 원하는 전공도 좀 찾아야겠고, 그리고 또 붙어야겠고, 일단 또 붙어야겠고, 떨어지면 안 되겠고. 너무 원하는 게 많으세요. 몇 개를 버리셔야 되는데 너무 원하는 게 많으시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런 거 있죠.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막 대시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주는 케이스도 있겠죠. 유불리를 찾자는 건 어찌 보면 그쪽에서 나를 되게 호의적으로 바라봐주는가? 그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발 방식의 유불리를 한번 꼭 보셔라. 그게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환산 누적 백분위라는 이름으로
나름의 서열 줄서기가 되면서 이 학교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애가 제일 좋게 평가받는구나.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거 위주로 검토하신다면 그래도 비슷한 레벨에서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그렇죠. 이과 같은 경우는 뭐 수탐 잘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국어랑 영어를 죄송합니다. 좀 영어가 거칠었죠. 국어랑 영어를 못 봐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국어랑 영어의 상대적 비율, 반영 비율이 좀 낮다는 거지. 막상 메디컬 가려고 덤비면요. 점수 어중간하게 나왔는데 영어 2, 3 뜨면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냥 고대가 맥시멈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대학을 노리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지만 혹은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 학교 방식과 안 맞았을 경우는 훅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불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샘플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방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 영역 특히나 그렇습니다. 뭐 물론 국어 수학도 표준 점수랑 100분의 1을 보는 대학들이 갈라지지만 서울권 내에서는 그래도 100분의 1을 보는 대학이 일단 없습니다. 옛날에 국민대가 있었는데 국민대마저도 표준 점수로 돌려버렸거든요. 숙명여대랑. 그래서 서울권 내에서는 표준 점수를 국어 수학은 다 보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맞출수록 좋은데 변표라는 저 녀석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될 수 있는데 그게 학교의 어떤 의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변표라는 것에 학교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학교의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불리가 아직은 정확하게 픽스된 학교도 있는데 살짝은 움직일 수 있는 학교 있어요. 그러면 그 살짝 움직이는 게 1점밖에 안, 환산 점수 1점밖에 안 되는데 그 1점 사이에 애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학교를 예를 들어 뭐 건대 수의대를 쓴다 치죠. 건대 수의대 쓸만하니까 쓰는 애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1점 차이면 등수가 확 밀립니다. 내가 점수를 많이 남긴 상태면 모르겠는데 점수가 간당간당한데 1등 밀리면 진짜 합불이 그것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변수도 있다. 그리고 그 변수도 조금은 살펴보셔야 된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수시 합격자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의지원 같은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약간의 호수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영어를 반영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큰 데미지를 주는 곳이 있고 그러지 않은 곳이 있는데 서울 쪽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연대밖에 없어요. 연대는 영어 3등급 받고 연대 가겠다고 하는 친구는 좀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근데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굉장히 마이너스를 크게 주거든요. 수학 한 3개 더 틀린 거랑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3개 더 틀리면 사실 학교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럼 고대를 훨씬 더 좋은 과를 고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 친구들을 설득은 하는데 만약에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다행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반영 방식이 좀 다르고 그런 부분에 따른 대학별 환산 점수 격차 이런 것들의 유불리가 좀 잡힙니다. 특히 지방대, 지방사립대 쪽에 특히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 잠깐 성적 약간 말씀드린 129, 127, 125였나? 그 친구 같은 경우 384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친구 예를 왜 들었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 점수가 연고대 지원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 그 친구 거를 일부러 아까 그 성적표에 잠깐 잡아놨었어요. 실제로 뭐 고속 같은 넣어보면 그냥 약간 연초록 뭐 노랑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무튼 근데 되게 좋은 과는 아니고 조금 약간 낮게 보는 과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친구입니다. 또 다른 친구인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 친구 화작 했는데 딱 95점 나왔네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88점 맞은 거고 136이면 다음 탐구는 이 친구 물한데 몇 점인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요 학생 다 참고로 허락은 받았습니다. 너 성적표 이름은 안 밝힌 건데 좀 써도 되냐? 그랬더니 네, 쓰세요. 그래가지고 쓴 겁니다. 요 사례로도 좀 이따가 하나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는 국어에 비해서 수탐이 좋죠? 게다가 나중에 좀 살펴보시겠지만 영어 1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연고대 쪽을 쓰게 될 건데 이제 메디컬 쪽은 사실 쓸 수도
점수가 안 나올 거야 아마. 점수는 안 나오는데 또 한편 이 친구 생각도 없어요. 예전에 수시 쓸 때도 그냥 다 그러니까 최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다 그냥 성균관대 공대 썼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논술도 그런 식으로 썼었던 친구입니다. 한양대 쓰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참고로 요 부분은 모지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적 분석 클릭, 수능 성적 클릭, 동점자 성적 비교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 이렇게 저랑 같이 있고 싶은가 봐요. 안 넘어가네요. 이게 혹시 저거의 문제인가? 리모컨 문제? 아니 저건 아닌데. 건전지 문제는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긴가 해서. 뭘 바꿔야 되지? 연사를 바꾸면 될까? 페이지가 나니까 이러다 또 갑자기 한 번에 우르르 넘어갈 것 같은데? 수동으로, 자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네. 요거는 이제 비율 조합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환산 누적 백분위, 그 학교 방식의, 그 학교 반영 방식의 이투스가 보는 환산 누적 백분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좀 다르죠. 이 친구는 단순 표점합이 제 기억엔 394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394였는데 요런 방식을 취할 때는 398까지 뜹니다. 1대1을 했을 때 맞네요. 394. 그런데 이렇게 1대 3대 3으로 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 반영 비율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나중에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학교 방식으로 요 점수를 구성해서 상위 누적이 다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없는 학교 중에 대표적으로 한림대 의대 같은 데는 아주대 의대가 2대 4대 1대 3부입니다. 국어 2, 수학 4, 영어 1, 탐구 3 이렇게 봅니다. 그 방식이 내가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는 빼고 국수탐만 가고 2대 4대 3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학교 환산 방식으로 상위 누적 몇 프로쯤 잡히나 보일 텐데 요게 100분이든 뭐든 간에 1% 언저리는 가야지 그래도 써볼만 하지. 이 상태로는 사실은 메디컬 쪽은 좀 쓰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제 저기는 될 수는 있겠죠. 약대 정도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대나 수의대 정도는 반영 방식이 있는 거 좀 따졌을 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친구는 뜻도 없어요. 그거 쓰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에 따른 환산 누적 백분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요거 클릭하시면 내가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영어도 상대적으로는 이 친구는 1등급 받았는데 영어 동점자들 같은 경우 2등급이나 3등급 받은 학생들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 모시 들어가서 여기 클릭하시면 상세 요 정도 점수에서는 1등급이 몇 프로고 2등급이 몇 프로예요. 1등급이 보니까 66%, 2등급이 30 몇 프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퍼센테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 이제 핵심 포인트 과목별로 좀 짚어볼 텐데요. 영어 1등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2, 3등급은 좀 많이 줄었어요. 영어 듣기가 좀 어려웠다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년도의 경우는 영어 1등급 획득자가 6.2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83%. 그런데 2등급을 받은 친구는 전년도의 경우는 21.64, 3등급은 25.16 해서 누적한 값은 누적한 비율은 3등급까지 53%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8%다 라는 식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은 좀 많아지고 2, 3등급은 좀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찌 보면 학력의 격차? 이렇게 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부 다 코로나 탓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뭐 내로남불이라고 뭐 이렇게 계속 뭐 무수 탓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 그리고 이번에 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탐구 부분입니다. 탐구 부분에서 이제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화학은 만점이 75점이고 우리 애는 생명과학 봤는데 72점이야. 그거 70점이야. 5점이나 만점 차이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과목 출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거든요.
전년도에 참고로 화원 만점 표점이 68점밖에 안 됐어요. 68점이었는데 백분인 100이었습니다. 무려. 지구과학 1등급 표점 74였고 물리가 75였나? 물투가 75였나? 그랬거든요. 걔도 백분이 100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에서는 똑같이 100으로 끌고 갑니다. 100으로 끌고 간 점수를 줘요. 올해 같은 경우 그 점수가 71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실게요. 자, 제가 일단 그 빨간 박스 쳐놓은 걸 한번 보시면 저 친구들은 똑같이, 그러니까 만약 아이가 물리 1에서 48점이나 47점을 받았다면 표점이 68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백분위가 98이 나와요. 백분위가 98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산 점수 들어갔을 때 백분위 98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연대는 나왔고요. 고대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성대 거 끌고 왔는데 나중에 한번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런데 화원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러 개 틀려야 되거든요. 저 정도면 48, 47, 40, 한 45점입니다. 45점 받으면 백분위가 98이 뜨는데 저 친구는 표점이 70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단순 표점 합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친구 국어, 수학, 영어까지도 표준 점수랑 영어 등급까지도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표점이 한 친구는 똑같이 나머지는 뭐 생명해서 똑같은 점수 받았다 치고 한 명은 물리를 해갖고 68점 받았고 한 명은 화원에서 표준 점수 70점 받았다라고 하면 원래는 얘가 2점 높아야 되잖아요. 화학이. 근데 그 친구 둘 다 똑같은 점수 받는다고요. 서울주요대학들은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무슨 서울대 빼고 홍대 빼고 서울교대 이런 거 교대 빼고 그런 데 빼고는 다 똑같은 점수 받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친구는 생원이에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생원 친구는 이득을 봅니다. 왜? 66이랑 70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무려 4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66점을 받았지만 대학교가 나중에 환산 점수 보시면 저 점수 68점 얼마 찍힐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내 점수 2점 올라가는 건데?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생원을 선택했다는 게 되게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원 하나 틀려도 백분위 100, 지구과학은 3점짜리를 하나 틀려도 백분위가 100 그랬어요. 그래서 물화를 선택했다. 근데 물리를 다 맞았어도 백분위가 99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75, 70을 찍어서 표준 점수로는 어찌 보면 뭐 혹은 아니면 수능 만점자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1등이 아니라고. 1등이 아닐 수 있다고. 지구과학 하나 틀리고 생명과학 하나 틀리는데 진다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뭐를 또 했냐면 똑같은 68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번에는 백분위가 똑같은 걸 찾지 말고 물리도 68점, 화학도 68점, 생명도 68점, 지원도 68점, 생초도 68점. 그랬을 때 저 68점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대학, 서울대 똑같은 점수 받지만 그 위에 나머지 보통 변표를 쓰는 대학들은 물어는 98에 해당하는 표점, 화원은 96에 해당하는 표점. 그러니까 화원이 제일 낮은 점수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투랑 생원은 99, 백분위 99에 해당하는 표점을 받아서 제일 높은 점수 받을 겁니다. 똑같은 표점이지만 3점 정도 차이가 벌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유불리가 오히려 탐구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던 유불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화원이 제일 손해인 것 같죠? 똑같은 표점일 때는. 근데 밑에 보시면요. 57점쯤 내려왔습니다. 57점 다 똑같이 찍었어요. 그때는 화원이 제일 높은 백분위로 평가받아요. 오히려 생원이 제일 낮은 걸로 받고. 이건 뭐냐면 애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저 구간에. 그래서 점수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원 같은 거 되게 조밀하게 떨어지죠. 생원도 되게 조밀하게 떨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뚝뚝뚝 떨어집니다. 생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60 하다가 여긴 지금 2개밖에 없죠. 뚝 동점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동점자가 많아서 뚝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뒤집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탐구는 결국 뭐냐면 동점자 구간을 벗어났을 때 최고다. 남들이 다 50점 받았을 때 내가 51점 맞으면 왕이고요. 내가 99점 맞았는데 남들이 다 100점 맞았어. 그럼 내가 꼴찌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백분위에 기반한 변환 표점으로 들어간다는 거 대부분의 대학이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클릭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연대는 100분이 100일 때 71.5를 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75점 받았는데 71.5, 3.5점 깎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70점밖에 안 주죠. 더 깎네? 저희가 속된 말로 약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물론 다 디테일하게 좀 따져볼 수는 있지만 요 최고 점수 있죠. 변환 표점의 최고 점수가 좀 낮다라고 하면 이거 물보정이라고 저희가 물보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저게 저 값이 좀 높게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불보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보정이라고 하면 탐구를 좀 세게 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탐구를 좀 약하게 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가면 거의 차이 없거든요. 차이가 없어지는데 이 윗선을 더 높게 봐주는 거라니까 어떻습니까? 더 좋게 평가해 주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고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들어가서 봤는데 아직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못 끌고 왔는데 일단 연대랑 그래서 성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 성대 같은 경우 되게 독특한 거 있죠. 사탐을 72점을 준대요. 이거는 애들 보고 교차 지원 함부로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교차 지원 하려면 요거 각오하고 요거 점수 약간 깎이는 거 각오하고 해 이런 뜻이에요. 전년도도 이랬어요. 성균관대. 그래서 실제로도 성균관대가 전년도에는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좀 적었던 대표적인 대학이었습니다. 서강대는 아주 미친 듯이 들어왔는데 성균관대는 안 들어왔어요. 왜? 변표상에서 이렇게 까버리니까. 사탐을 우대하고 과탐을 약간 낮춰보니까. 근데 연대는 그렇진 않죠. 근데 요 둘의 차이는 뭔가요?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탐구 응시자, 과학탐구 응시자. 이거는 사회탐구를 응시했을 경우는 무조건 이걸로 들어가는 거고요.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때는 이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느 계열을 지원하든가 관계없이 이중 변표죠. 단일 변표로 주는 데도 있어요. 문이과 똑같이 나 우리는 이 점수 줄 거야 한데 건대가 그렇게 줍니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과 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은데 역전됩니다. 한 이쯤 보면 시면 어때요? 역전됐죠. 요 값이 더 높죠. 여기는 낮았는데 역전됩니다. 그런 부분도 보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인문 사회계열 지원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내가 과탐을 봤어도 인문 사회계열로 들어올 때는 요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차 지원했을 때는 요 변표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과로 지원했을 때는 100분의 100 했을 때 75점, 71.5점 먹고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그럼 7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100분의 100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약간의 디스카운트는 있죠. 이렇게 치자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의 의지를 담을 수 있다. 변표라는 것은. 그래서 그 변표라는 부분도 아주 확실하게 픽스가 되어 있냐? 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속이랑 진학사랑 점수가 좀 다른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거 다음 주쯤 되면 이제 확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한 값의 어떤 차이, 유불리가 어찌 보면 다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과는 수학 아니야? 맞습니다. 여전히 유효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전엔 정말 수학은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시작과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역 대학들은 생각보다 100분이라는 것을 보는 곳이 많거든요. 지역 의대들 중에서는. 혹은 의대뿐만이 아니라 치대는 별로 없는데 의대, 한의대, 수의대 뭐 좀 있습니다. 약대도 많고요. 훨씬. 지방사립대는 훨씬 100분의 1 보는 대학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연도 한 5개년도 봤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위에 3개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가형 시절에 이었고 이 2개년도는 전년도 올해는 이제 선택과목 형식으로 돼서 통합형 수능으로 갔던 때고요. 특히나 요때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80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근데 80점 받았다고 무조건 100분의 91이냐? 이제는 그러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80점이면 다 똑같은 80점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80점이어도 공통과목, 선택과목 몇 개 틀리느냐 조금씩은 다른데 조금씩 다른 건 맞는데 그냥 러프하게
러프하게 보시라고. 아, 지금 오히려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라고 넣었고요. 자, 그 부분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물론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때 막 1컷은 어때요? 92점 받았을 때 100분이 높아졌죠. 최근 2년간은. 왜냐면 이 밑에 많이 받쳐주니까. 100분위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느낌이죠. 상대적으로는 좀 못 봐도 100분위가 받쳐주는 느낌. 그래서 실제로 전년도랑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3개 틀렸어도 100분위가 98씩이나 나와줍니다. 아주 좋은 해죠. 4개를 틀려도 100분위가 96이 나와요. 행복한 1등급이죠. 왜냐하면 저기까지는 그래도 큰 손해 없이 약간의 물론 플러스는 다른 과목에서 발생해야겠지만 분명히 메디컬, 의대까지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의대에 합격하는 100분위 값이 292 정도예요. 합이. 물론 반영 과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292 정도면 사실 그렇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대1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 80점 받은 100분위 93이나 나왔거든요. 그러면 딱 여기가 어찌 보면 의대 지원의 진짜 마지노선. 나머지 다 100 찍었다는 전제하에서 80점 받아도 갈 수 있는. 옛날 같으면 80점 받아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100분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못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분이 290 정도 나와야지. 그래도 명함이라도 간판이라도 한번 내밀어 볼 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100분이 의대만 있는 것은 아니니 100분이 의대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가천대, 순천향대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지방 3영이 중에서도 순천향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제대랑 한림대 같은 경우는 그냥 편의점에서 봐요. 이게 상대적으로는 수학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 그러니까 수학을 좀 못 봐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열렸으나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80점 받고 의대 가려고 하면 전년도처럼 국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올해는 힘들어요. 올해는 불가합니다. 죄송하지만. 해마다 다른 거예요. 탐구 아주 잘 봐도 갈 수 있는 의대가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그 속되게 아까 말씀드린 R표점 있죠. R표점 그런 거 보는 것밖에 못 써요. 탐구에서 아주 그냥 끝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의대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아마 이렇게 되면 극복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 한 문제는 국어로 시작하면 최소 한 문제 반 이상이니까 보통.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자 물론 전년도랑 올해의 분포가 동일한 건 아니고 마찬가지 이 분포라는 건 기본적으로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참고로 저기 147이 전년도 수학 같은 경우 만점이었고요. 단 144가 96점, 141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141이 92점, 137이 88점, 그리고 134가 얼마냐? 134가 84점, 131이 80점 정도였습니다. 대략 그 정도 한 3점 정도 이렇게 어떨 때는 4점 내려가고 어떨 때는 3점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3점에서 4점 정도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맞으면 145, 하나 틀리면 142, 2개 틀리면 139, 3개 틀리면 136, 4개 틀리면 84점 133, 그리고 5개 틀려서 80점 나오면 130 정도 나왔습니다. 자, 왜 저 얘기를 했냐면 전년도 96점이랑 올해 92점의 숫자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넘겼네. 죄송합니다. 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수학만 놓고 생각할게요. 수학은 다 맞아야지 인서울 의대 노릴 수 있죠. 인자가 인서울 말이고요. 의가 아시죠? 의대고 100분이 있죠. 마는 뭐냐면 마지노선.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기 그냥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게 블럭을 친 건 뭐냐면 이런 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 전년도 138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139에서 138로 갈 때 숫자 얼마 없죠. 제가 89점이었거든요. 미적분을 시작하면. 근데 88점은 덩어리가 좀 큰 덩어리가 어떻습니까? 1.2% 이렇게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애들이 많이 좀 받은 점수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끼워서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블럭을 좀 약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 수학
다 맞아야지. 일단 인서울, 기본은 인서울 가려면 다 맞고 시작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144점이었다. 수학 한 개 틀렸어. 그러면 나머지에서 커버 좀 치면 됩니다. 커버 좀 친다는 게 막 만점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국어 라인에서 한 개 맞으면 해볼 만한 거고, 두 개 더 맞으면 오히려 이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142가 그 라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인서울 라인에 그러니까 기본 출발점 142에서 만약에 플러스가 됐으면 오! 한 개 남았네? 딴 걸 하나 깎아 먹어도 된다. 이런 정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라인을 잡으실 때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39가 그래서 의대 기본, 의대 기본은 그래도 138은 그러니까 88점 받아야 된다는데, 100분위가 올해는 좀 괜찮아요. 뭐냐면 보시다시피 142, 139, 136이거든요. 136이 100분위가 98이에요. 딱 저 라인인데 저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나머지 과목이 받쳐줬을 경우는 100분위 라인을 뛰어들 수 있다. 100분위 라인 뛰어들 수 있는 애들이 전년도보다 물론 쬐끔이긴 하지만 좀 더 많다. 그 정도? 왜냐면 전년도에 많이 차지했던 요 100분위가 96이었는데 요때는 지금 얘네는 좀 제법 있죠. 1.5%니까 제법 있죠. 제법 있는데 얘네들이 98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밑에 친구들한테 기회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친구 84점한테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기회는 있지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서울, 의대, 100분위, 마지노선 저 정도를 대부분 한 개 차이입니다. 한 개 차이. 한 개 차이로 이렇게 뚝뚝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넘어가자. 뭐하니? 네. 넘어갔군요. 자, 국어가 정말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떨 때는 쉬었다가, 어떨 때는 어려웠다가, 뭐 그냥 아주 너를 아주 스펙타클하게 넣고 띄워주셔서. 국어 전년도에 잘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 수학 못 본 거 아까 커버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절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어가 변별력이 너무 없어서. 다만 이건 있습니다. 100분위 의대를 가겠다라고 덤비는 친구가 국어가 2등급 나오면 그냥 그거는 끝.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너무 많아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전년도는 그나마 층이 좀 적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컷이 84였고 엄매 기준은 한 2컷이 78 정도니까 그 사이에 애들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애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럼 그 점수를 받은 애들이 덩어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겨야 될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넘어서야 될 애들. 그래서 100분위 쪽은 예전에도 좀 힘들었지만 지금도 쉽진 않을 것 같다. 대신에 100분위는 되게 탄탄해요. 아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100분위 의대를 쓰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의 리치 마켓 혹은 블루오션? 근데 블루오션인데 계속 블루는 아니고 약간 레드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블루?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서울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인서울 의대 쪽이라고 생각하면 1컷에서 2개 정도 더 맞으면 1컷 저기 인서울 정도 잡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고요. 1개 정도 더 맞으면 의대급 딱 1등급 걸렸다 그러면 저 국어 갖고는 득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1개 더 틀렸다? 저 마지노선입니다. 왜냐면 국어가 더 내려가서 91 이렇게 잡혀버리면 아까 또 나머지 다 100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100분위 의대를 안 씁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표점 쓰면 됩니다. 보통 그런 식이라서. 경쟁자가 아닌 거죠. 경쟁자가 아닌 건 어차피 관계없지 않습니까? 나랑 똑같은 대학을 쓰는 애가 경쟁자지. 다른 대학 쓰는 애가 무슨 경쟁자입니까?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서울, 근데 이번에는 되게 촘촘하게 모여있다. 사실 이거, 요렇게 끌까? 요 2칸을 끌까? 요 3칸 끌까? 요 비워둘까? 여기 겹치게 할까? 되게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건 러프하게 보시라고. 네. 저 정도. 그래서 그냥 이거는, 국어는 그냥 변별력이 크게 없다. 다만 100분위 의대 쪽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국어도 생각보다는 있을 수 있다. 왜? 아까 수학은 1개 틀려서 100분위 1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1개 틀리면 어떻습니까? 2, 여기 틀리면 3, 이렇게 가버리니까 100분위 1을 커버를 못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생각하시면 얼추 맞지 않겠냐.
했고, ET가, 요 ET 아니고요. 옛날 분들 아시는 그 ET 아니고요. 이투스 할 때 그냥 GS 그냥 고속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 이투스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ET라고 썼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나머지 구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한번 해볼 만한 한 정도? 인서울 의대 한번 해볼 만 하겠다. 의대 한번 해볼 만 하겠다. 근데 저 의대를 해볼 만 하겠다는 저 의대는 절대 표점 의대는 아닙니다. 보통 100분위 의대예요. 치대 한번 해볼 만 하겠다. 근데 붙는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치대랑 의대는 되게 가까워요. 왜냐면 치대 선발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랑 치대는 거의 그냥 같다라고 등호 성립시키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의대는 그 사이에 그냥 끼어있으니까 그냥 저 사이에 뭐 이렇게 넣은 거고요. 수약이 비슷하니까 저기 잡았고, 그 다음 스카이는 아까 말씀드린 384 정도? 저 정도 라인이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정도 라인이 그래도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나. 뭐 붙는다는 그 다음번에 또 따져봐야겠지만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 내 아이의 그 대학으로 환산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 모집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고속 같은 경우도 좀 즐겨보고 자주 보고 계속 보고 자꾸 보고만 하고 있는데요. 돌려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이제 딴 게 아니고요. 고속은 근데 너무 색깔론적인 접근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색깔에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반에 문과, 저는 이제 의치서였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문과 친구들도 데리고 있었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고대를 쓴대요. 고대를 쓰는데 고대에서 연초록이 뜨는 게 몇 개 안 보이는 거예요. 노노문, 서서문, 국어국문, 불어불문 이런 거만 뜨는 거예요. 그다음 간호는 당연히 떴겠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썼습니다. 다행히도 붙었어요. 예비 2번으로 붙었어요. 근데 고대나 연대 쪽에 어문계열은 최첨 노리고 쓰는 거지 추함 노리고 썼다가는 대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거기를 제일 높은 데로 쓰고 난 다음에 다른 데 더 높은 데를 붙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다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험 안 나와도 할 말 없는 곳이거든요. 다행히도 붙었어요. 다행히도 붙었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최대한 과를 많이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학교를 쓰고 싶은데 진짜 연초록이 딱 하나만 더 있다. 고속에서. 근데 그게 내 눈에만 보이면 다행인데 그 프로그램을 산 모든 애들은 다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비었어? 덥어? 애들 우르르 몰려갖고 땡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면 여기 예상 점수라는 게 있고 적정 점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 소진 점수 있는데요. 이 관계자 아닙니다. 저 이쪽이에요. 요 예상을 넘어서 여기 이제 연초록, 여기 찐초록, 그다음 여기가 노랑, 여기가 빨강. 그래서 세 개의 기준점을 놓고 찐초록, 연초록, 노랑, 빨강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점수가 요 점수를 정말 살짝 넘어서 연초록이다. 요 점수를 살짝 하회한 노란색이에요. 그건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색깔 보고 연초록 중에서 골라야지 이러지 마세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점수대를 보세요. 이 점수를 보세요. 차라리 이 점수를 보세요. 이 점수에서 몇 점 정도 보셨는데 요 정도는 커버 칠 수 있겠지. 차라리 그렇게 가셔야지. 색깔 보고 색깔로 그러면 계속 그것만 보이거든요. 불어불문, 노어노문, 서어서문, 국어부문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시라. 연고대 하위권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상위권을 쓴 애들은 딴 데 도망갈 능력이 보통 있어요. 근데 걔가 너무 뛰었었을 때는 떨어져요. 여기도 남겠지만 하위권 학과는 딴 데 가고 싶어도 딴 데 더 높은 데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눌리는 것 같으면 거기 쓰시면 망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참고로 요 위에 거 이제 저희 반 학생 점수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점수 한번 만들어서 넣어봤어요. 아까 인서울 의대 그거 있죠. 그걸로 제가 그래서 인서울 의대 한번 만들어서 넣어볼까? 쑥쑥 넣었는데 딱 이 점수 나오는 거예요. 오, 이러고 그랬습니다.
100분이 참고로 탐구는 100분이 98 잡았습니다. 탐구 100분이 98 잡고 영어 1등급 잡고 수학 표점 142, 국어 표점 131 이렇게 잡아갖고 넣었는데 131인가? 129인가?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잡아서 넣었는데 딱 이 점수 나오더라고. 이 점수가 위에 게 어디냐면 중앙대 의대. 중앙대 의대 내 환산 점수가 이거고 예상 점수 이거고 오씨 똑같네. 인서울. 이제 붙는다는 아니지만 쓸 수 있겠다.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 정도. 자, 그리고 밑에 거는 한양대 의대입니다. 한양대 의대 점수이고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 점수 약간 비죠. 근데 만약에 중대가 잡힌다고 하면 한양대 의대를 안 쓸 이유는 없는데 중대 의대랑 한양대 의대가 그렇게 차이가 큰가? 비슷한 거 아니야? 인서울인데?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참고로 중대가 좀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한양대 의대를 같이 겹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 이게 이런 거죠. 소신 2장 쓰는 거죠. 적정스러운 소신 혹은 소신스러운 적정 2장 쓰는 거죠. 왜? 하나만 쓰면 불안하니까. 근데 못 가고 인서울은 가야겠어. 그럼 비슷한 거 2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디가 잡힌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비슷한 거 또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합격은 여러 장 나와도 등록은 한 군데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가 확실히 잡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다분이면 너무너무 적겠어요. 다분이면. 다분은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인하대 의대 잡히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순천향대 의대라도 잡히면 좋겠는데 왜 순천향대 의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천안이고 뭐 신창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인데 지방 3령이 중에 하나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게 통합되잖아요. 괜찮은데 거기가 안 잡힌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긴 100분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나와야지 한 과목 이렇게 영어 2등급 못 써요. 한 과목 나머지 하나 부러졌다? 못 써요. 100분이라서. 그래서 거기 안 잡히면 잡으려면 또 밑에 많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딜레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얼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이게 있죠. 아까 말한 고속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학교 환산 방식으로 줄 세우기 했을 때 0.25다. 이 말은 100명 중에 25등 이게 아니고요. 1000명 중에 25등. 1000명 중에 25등 정도 돼. 이 말입니다. 퍼센트라고 안 썼네요, 제가. 네, 퍼센트를 써야 돼요. 0.25라고 하면 25%야?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뒤에 퍼센티지 생략된 겁니다. 거기 근데 고속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와요. 0.25라고 찍혀, 뒤에 퍼센트라고 안 찍혀 나오고, 그냥 0.25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그 전년도에 보면, 그 옆에 그 파일 이렇게 스크롤해 보시면, 이과 응시자 뭐 이렇게 해서 과거 합격 누배 이렇게 나옵니다. 21년, 20년, 19년, 18년 과거 이력 보여주는데 이게 100% 컷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컷보다 낮았는데도 붙은 친구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100% 컷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 어디가 같은 데서 보여주는 70% 컷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90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면 85%, 좀 공격적으로 보면 90%에서 95% 컷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까지도 하는데 요 정도 누백이었는데 전년도로 치면 붙었네. 전년도로 치면 떨어졌고 그 전년도로 치면 붙었네. 뭐 이런 식으로 과거 합격선과의 비교. 이 정도면 이 학교 방식으로 이 정도 선이면 붙었구나.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쓰려고 하는 데가 연대다라고 하는데 붙은 과가 굉장히 많아. 한 30개 정도 쭉 봤는데 25개는 붙었는데 그러면 거기는 조금 더 과를 너무 특정한 과로 고집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지간하면 붙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정 중에서도 약간 안정에 가까운 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과거 입결 나온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지원하실 때 참고하셔서 보통 보면 약간의 홀짝홀짝의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은 아닌데 근데 얘는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죠?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전년도로 치면 한양대 의대가 가톨릭대 의대랑 거의 입결 같았는데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저는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러다 한 번은 부러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래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찾아봐야죠. 당연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찾아봐야겠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저희 왜 여기 배치표 있죠. 지금 뭘 나눠드린 자료 그 배치표를 그냥 파일로 만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이 약간 구닥다리 느낌 나는 이 배치표 있죠. 이 종이 배치표. 이것마저도 때로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뭐 할 때? 학교 라인 잡을 때. 내 점수가 400점이다 했을 때 400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게 학교마다 반영 방식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400점이면 그냥 위아래로 몇 개 잡으세요. 잡으시는데 이 정도에서 보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입시기관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걔네 추천해주죠. 걔네가 추천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배치표랑 관계없이 그냥 환산 점수로만 바로 해서 이 학교면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가 판단해서 그냥 넣어버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닥다리 느낌이 나지만 이 구닥다리 느낌이 때로는 한 땀 한 땀 얘는 왜 안 잡히는구나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학교에 잡혀야 되는데 왜 안 잡히지? 뭐 잘못했나? 뭐 있나? 뭐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학교 방식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학교가 빵꾸 나는 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학교 라인은 괜찮아. 그랬을 때 차이가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물론 분석하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최대한 선택지를 많이 늘렸을 때 그래도 여기밖에 못 써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데 여기보다 따져보는 게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는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경쟁률까지.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경쟁률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경쟁률이 얘네보다 낮은데? 옛날보다 낮은데? 근데 너무 낮으면 그런 것도 독성 물면 또 부러집니다. 하지만 적당히 낮게 가고 있을 때는 괜찮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를 던졌을 때는 그래서 내 반영 방식의 유리함만 너무 또 따지고 들면 또 거기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조금은 더 열려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치표를 보면 이 학교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어 3이라서 안 잡히는구나. 이 학교는 탐구가 100분의 1 탐구가 그냥 표점을 보는 데라서 우리 애랑 조금 안 맞구나. 여기는 잡히는데요. 예를 들어 성대는 잡히는데요. 화인대 안 잡히네? 라고 하는 게 그런 차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라인업을 만드는데 여기 안정, 여기 적정, 여기 상향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만들 때 요거 참고해서 쓰시면 이렇게 굳이 표시하기 좋다고. 안 그러면 이건 클릭을 다 하고 들어가고 여기 거 담아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정시 모집 의대 모집 현황인데요. 모집 현황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 이걸로 확정 아니고요. 계속 변동되고 있으니 그리고 수시 2월 인원까지 나와야지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이렇게 뽑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인재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고요. 다음에 일반 선발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2월 되기 전 기준이기 때문에 최초 얘네가 계획에서 발표했던 인원인데 막상 정시 모집 요강이나 지금 선발한 인원 보면 줄어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전년도에 동점 합격자가 많아가지고 백분위 대학 같은 경우는 걔네 1월 그냥 동점자 다 선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 정시인원에서 까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기 지금 쓴 인원하고 안 맞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대신에 군의 변화는 한번 보세요. 여기 초록색으로 된 게 뭐냐면 초록색으로 된 거 같은 경우는 반영 방식을 좀 바꾼 곳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여기가 표점 보는 데였는데 백분위 보는 걸 바꿨고 부산대가 원래 표백이었는데 표준 변환 점수 보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그냥 알표점 보는 걸 바꿨고 저 초록색으로 된 건 군 바꾼 겁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 가군이었는데 나군 넘어왔고요. 그다음 제주대 같은 경우는 가군이었다가 나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 옆에 있는 별 하나는 원래는 저기가 그 면접을 보면서 그 면접 반영 비중이 있었어요. 10%. 반영 비중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그냥 PF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불 그냥 그걸로 바뀌었지 반영 점수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바꿨습니다. 별 2개 들어가는 거는 면접이 실제 반영 비율로 잡히는 곳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아주대랑 연대 같은 데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군이 바뀐 곳이 어찌 보면 내가 한번 노려봐야 되는 곳인가? 아니면 그 조합들 있죠. 전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주대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림대랑 바이옴시는 똑같았거든요. 2413. 그러니까 이 학교도 이 학교 내가 애매한데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한림대 쓰고 아주대 쓰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걸 못합니다. 올해는. 근데 내가 만약 그 점수 때 비슷한 점수라고 하면 난 어디를 쓸까에 따라서 아주대랑 한림대 중에 한 군데는 전년도보다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똑같이 나눠 가질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어디가 높은지는 모의 지원을 보면 알겠죠. 근데 전년도 모의 지원을 봤으면 알겠지만 한림대는 한림대 나름대로 지방 3류기 중에 그래도 원탑이다. 그게 있고 그래도 아주대는 저기 수도권 남부지역 거점 병원이거든요. 광역병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 그 병원을 이제 부속 병원을 가지고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잘 안 무너집니다. 그런 성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내가 만약에 썼다면 여기를 썼을 여기 써서 여기를 붙였으면 여기를 왔을 것 같은데 올해는 여기 추합이 좀 덜 나오겠네 혹은 더 나오겠네 그런 판단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모집 인원 이것도 픽스 아닙니다. 의대를 보내고 싶은가 봐요.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치대도 있고 치대는 참고로 부산대가 반영 방식 아까 바꾼 거 똑같이 바꿨고요. 네, 요건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부산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백분 이제 표백에서 편점수로도 바뀌고 군도 바뀌었어요. 군도 나군이었다 가군으로 옮겨가지고 바뀌었고 공국대 같은 경우는 반영 방식 원래 편점수였는데 백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수의대 여기 요것도 참고로 그렇게 해서 군이 바뀌었고요. 약대 제가 하나 틀린 거 했어요, 어머님. 저기 어디냐? 고대세종 가군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대세종 가군이에요. 네, 보시면 알아요. 그 배치표 어차피 보시고 쓰실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전년도에 저희 반 친구랑 상담하면서 라인업 잡았던 방식이에요. 이것을 아마 참고하시면 그래도 내가 원서를 쓸 때 어떤 조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의 사례로 갖고 왔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실제로 어디를 갔냐면 강릉 원주대 치계를 갔습니다. 좀 사연이 있어서인데요. 군대 면제고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99년생이라 가지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현금화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해서 취업 그냥 바로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인턴 레지던트 좀 힘들 것 같아요. 나이 많은데 좀 구박받으면 마음이 내미가 아플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사실 의대를 쓸까 하다가 안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어떤 이 친구가 만행을 저질렀냐면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거든요. 뭐 떨어지더라도 경환을 쓰든가 원광대 치대를 쓰든가 영남대 의대를 써라. 아니면 가톨릭 관동대 의대는 꼭 쓰라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제주대 의대도 괜찮다. 의대를 가고 싶다면. 그랬는데 참고로 이 친구는 가톨릭 관동대 의대를 안 썼습니다. 면접 있는 거 부담된다고. 실제로 면접 있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는. 가서 떨구면 어떡하죠? 뭐 이런 친구들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특히나 이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학교다. 그러면 보통 입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대도 그런 학과가 있어요. 연대 ISE라고 융합공학부 그 국제 송도에 있는 거 있죠. 거기 면접이 있거든요. 영어 제시문 면접. 애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입결이 좀 낮아요. 거기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러니까 하나 점수가 조금 비는데 거기 노리신다면 그런 데를 노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반영 방식도 좀 다릅니다. 특히나 저기 하스나 아니면 UD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어디냐 이과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문과스러운 방식으로 봐요. ISE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저희 반 그 친구 있죠 384 맨 처음에 드렸던 그 친구한테 너 영어 면접 준비 어때? 대신 4년 송도 콜? 이러고 막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설득만 했는데 말 알아들어먹었는지 알아본다고는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생각만 하고 만 건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 참고로 실제로 이렇게 썼을 때 그 결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가천대 한의대를 썼습니다. 가천대 한의대 쓰고
그 다음번에 여기 나원에서 이거 안 쓰고 세명대 안에 썼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포 최초합이 꼭 필요합니다. 세명대 안에가 8칸인가 7칸 떴거든요. 제가 그건 미쳤다고 쓰냐고 그랬는데 썼습니다. 써서 최초합을 받았어요. 그럼 안 갔죠. 자, 그리고 강릉원주대 치는 최초합이 나왔습니다. 가천대 안에는 예비 4번 나왔어요. 진학사에서 최초합이라고 예상했지만 최초합 안 나오고 예비 4번. 근데 예비 4번 나오면 잘못한 거예요, 걔가? 일단 붙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합이라고 예상했더라도 추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아니면 추합이라고 예상했는데 최초합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거는 특히 다군 같은 경우는 다군이 최초합이 저기가 뜬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수학을 좀 못 보고 수학이 그때 89점이었거든요. 전년도에, 올해 말고. 근데 탐구를 좀 잘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분위가 9797 1등급, 그 9899인가 이랬습니다, 백분위가. 그래서 여기 강릉원주대 치대가 수학 좀 못 봤는데 탐구 잘 보면 아주 가기 좋은 대표적인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일단 잡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원광대 치대를 쓰던가, 원광대 치대는 참고로 썼으면 전년도에 붙었어요. 저기 확실히 붙었어요. 왜냐면 저기 입결을 확 내려놨었기 때문에. 가톨릭 관동대 의회는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 갈렸겠지만 그냥 아슬아슬하게 붙고 떨어지고 그냥 반반 50-50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영남대 의대 경희대 한의대는 썼으면 떨어졌습니다. 전북대 치에도 당연히 썼으면 떨어졌고, 그래서 가천대 한의대는 예비 4번으로 붙었다. 근데 안 갔다. 세명대 한의대 최초랍 붙었는데 안 갔다. 강릉원주대 치에 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나름의 내가 쓸만한 대학들을 쭉 리스트를 쓰시고요. 군과 관련 없이 순위를, 등록 우선 순위를 잡으세요. 어디를 내가 등록할 건지, 등록하고 싶은지를 잡으세요. 그러면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6번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떻습니까? 6번 밑에 건 잡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6번이 잡았는데 6번이 확실해 보여. 그럼 오히려 이 리스트를 갈아엎는 한이 있더라도 6번 밑에 8번, 9번 아까 말한 것처럼 3명 다니는데 그런 거 잡을 필요 없는데 그 친구는 그랬어요. 불안하다는 이유로. 꼭 가고 싶다. 꼭 메디칼 혹은 수의대라도, 하다못해 수의대라도 꼭 가고 싶다. 그 이유로. 다분은 혹시 모르잖아요. 전 보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라인업 잡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이건 올해 사례입니다. 아까 또 이 친구도 이제 그 성적표 한번 깠던 친구 있죠? 그 뒤에 한번 깠던 친구 1112입니다. 참고로 1112인데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한번 보고 얘기는 했는데 네, 참 불균형이 심하죠. 가고 싶은 건 가군에 다 모여있고 나군부터는 없어. 다군은 그죠? 다군은 사실 이러면 치킨비 벌어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근데 학원 입장에서 한 장 더 붙여주면 좋으니까 그래도 써주면 좋아 이렇게 뭐 학원이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군에 붙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대 산업경영공학을 넣은 것 같아요. 저기는 그래도 5칸이지만 최초합이라고 떠 있으니까. 제가 어제 한번 클릭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결제를 할 때 딱 20개만 열어볼 수 있는 걸 결제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진학사 아이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줘라 다시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연대 산업공학은 못 열어봤습니다. 근데 나머지 거 고대 컴퓨터 괜찮아 보이던데 고대 신소시는 붙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해서 나중에 순위를 물어볼 겁니다. 왜냐면 제가 3, 4라고 해놓은 건 일단 얘가 담아둔 게 3이라고 제가 담아둔 게 붙어서 3을 담아둔 건지 아니면 좋아서 저걸 담아둔 건지 이건 모르겠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보고 확인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데 4번은 붙을 거고 5번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성향상은 컴퓨터나 차세대 전에도 이제 차세대 통신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붙으나 떨어지나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써야 되고 자기가 붙고 싶은 데가 딱 정해진 친구도 있어요. 그 군에 다 모여있거나. 그런 친구면 미안하지만 갑은 열심히 고민하고 대신 나군은 그냥 편하게 예를 들어서 꼭 추합이라고 할지라도 저 추합이 확실해 보이면 처음에 올 불합이 뜨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히려 이렇게 쓰면 진짜로 가군만 최추합 뜨고 나머지는 다 추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추합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환승할 게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선택지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메디컬 쪽을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가학원에서 무조건 잡기는 잡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케바케다 이런 거. 그다음 이 친구는 좀 잘 본 친구긴 한데 진짜 안 뜨더라고요.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고속에서는 되는데 진학사에서는 완전히 지금 막 긁고 있습니다. 두 칸, 한 칸 막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친구 맨 처음에 봤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야, 나다보는 네 맘대로 쓰고 학원만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나하고는 경희대가 불안해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분을 나를 주고 가분을 네가 그냥 편하게 몰면 안 되겠냐,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림대에는 안 쓸 것 같고요. 인서울 쪽에서 무조건 쓰려고 해야 되고 써야 됩니다. 이 친구는 인서울 의대를 가야 되는 성적인데 이상하게 좀 안 잡혀 있어서 이래서 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 다군은 순창대 의대에 쓰려고 할 거고요. 나군에서는 중대 아니면 경희대 중에 아마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고를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붙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붙을 거라고 보는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지금 속을 뒤집어 놓고 있긴 한데 그렇고 근데 이제 나군이 확실하게 붙을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그 설득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가군이 아마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가군 의대는 운명을 때로는 스스로 결정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서울대 의대나 여기에 의해서 추합이 좀 평소보다 많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가톨릭 의대 좀 내려온 것처럼 그게 뚫리고 울산대 의대가 제일 높았거든요. 가군에서 울산대 의대는 추합 거의 안 났습니다. 하나인가? 그게 안 나오면 평소보다 안 나오면 그냥 땡 나오면 우르르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눈치 싸움이 가군에서 엄청 심해요. 오히려 인서울 쪽은. 그래서 입결이 해마다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순위 잡는 거. 순위가 이 중에서 1, 2, 3, 4 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군과 관계없이 다 잡아놓으시고 라인업을 짜서 그래도 요걸 붙을 것 같으니까 요 위에 걸 쓰자. 혹은 요거 좀 불안한 것 같으니까 요랑 비슷한 거 하나 더 쓰고 그 다음 하나 올려 쓰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가장 무난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 입결을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미래를 예측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저희 무슨 점성술사도 아니고 예언을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하는 건데요. 참고로 전년도에도 저희가 세명대 한의학과 전년도에 밀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수시로 많이 써라. 설득을 했지만 4명 썼습니다. 4명 썼고 1명이 충족시켰는데요. 그 충족시킨 학생이 내신이 3.71이었어요. 최초 예비가 12번이었고 최종 5번으로 끝났습니다. 내신 3.6? 참고로 문과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모집인은 전년도에 13명에서 1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경쟁률은 어차피 쓰기에는 모르는 거니까. 그 경쟁률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저는 유지됐었어요. 국수형 세계 등급합사 한국사 2등급이라고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학, 통합수학으로 바뀌면서 저기는 원래 붙는 친구들이 문과 내신 좋은 친구들이 붙었어요. 수학 등급 따기 좋을 때. 그때 국수형 상합 4. 그래서 그때 합격자 하위 80% 내신 컷이 1.25였어요. 3점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쓰면 안 됐죠. 그때는 그리고 예비가 16번까지 나왔었습니다. 추합이 돌았어요. 이 말은 여기 붙은 친구가 다른데 더 좋은 한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전년도에 수학, 문과 아주 박살났거든요. 저는 문과 애들이 저를 못 맞출 거니까 저긴 물갈이가 될 거다. 합격자의 물갈이가 일어날 거다. 해서 학생들 많이 쓰자. 최저 맞추면 붙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 전년도 컷 1.25인데 그 신경 쓰지 마. 했는데 한 명 맞췄는데 그 친구 하필이면 내신이 3.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거 이제 붙었으면 진짜 저기 오픈카 타고 카퍼레드 하려 했는데 못했습니다. 올해 세계 등급하고 5로 바꿨어요. 최저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각 2등급 이내. 국수형 3합 5인데 각 2등급 이내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 10명 그대로였고 경쟁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년도 얘네가 요거 교과였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뭐 샵 이름 바꿔서 그 전형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년도 입결 없음. 근데 저는 아니까. 저기 3.7까지 무너졌던 데는 거 아니까. 네 입결 없어? 애들 몰라서 안 쓰겠네. 오케이. 또 쓰자. 막 설득했죠. 세명대 어디냐면 저기 충북 제천. 제가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4명밖에 안 썼고 1명도 못 맞췄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나마 3원5를 맞춘 친구인데 문과 학생이 있는데 131로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안 됐습니다. 이거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유가 있으면 쓸 수 있다. 이유를 찾으면 쓸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저를 못 맞춰서 문제지 수시는 맞추면 보통 그래요. 처음에는 뭐 되게 거들떠도 안 보다가 나중에 제발 거기만 붙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 되게 많이 봅니다. 최저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맞추면 더 좋은 데 많이 가요. 그런데 애들이 아까 말한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이유를 안 쓰더라고요. 안 쓰고 못 맞추더라고요. 썼는데 못 맞추고. 참 슬픈 일입니다. 썼으면 맞춰야 되는데 맞췄으면 가야 되는데 그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었는데 표본은 좀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표본은 좀 보셔야 되는데 공짜로 보여주진 않죠. 물론 모집에서는 공짜로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그 코드 해서 무료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진학사 모의 지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 표본들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내 정보 노출되는 거, 내 그 표본 노출되는 거 별로지 않냐? 그 레벨이시면 또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 레벨 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구입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대신에 그 앞에 잠깐 남았다 빼시면 되잖아요. 꼭 끝까지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담아두지 마시고 살짝 담았다 빼고 이렇구나 라고 캡처 그냥 샥샥 해놓고 보시면 될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순진하게 그러지 마시고 꼭 구입하셔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게 왜냐하면 경쟁자의 지원 패턴을 볼 수 있고 경쟁자의 지원 패턴이 전년과는 다른 추가 합격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좀 다릅니다. 학생들 지원 상향들, 성적 분포, 얘네들이 어디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칸수가 똑같아도 똑같은 예를 들어 4칸이어도 이 지원자 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또 예년하고는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합이 나온다 혹은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위에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거 실제로 지원 그 대학으로 담아놓으면 내 위에 애들 클릭해서 어디를 쓰려고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원래는 위에만 보면 됩니다. 내 밑에는 상관없어요. 그 학교 방식은 날 못 이기니까 내 밑에는 볼 필요는 없는데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내 위에를 보는 거랑 진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내 위에랑 똑같이 쓰세요. 내 위에 얘랑 똑같이 쓰세요. 걔랑 나랑 점수 차이 별로 안 나고 얘가 붙으면 나도 붙는 거고 참고로 얘가 가나다군 썼는데 다군 붙어서 등록하면 나다군 버릴 거 아니에요. 난 나군이나 다군 주워 먹으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이 쓰세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이제 이제 약간의 그 무기신 작전 혹은 약간 동기어진 느낌이라서 같이 이렇게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내 밑에를 한번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밑에가 이 학교를 1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딴 데도 좋은 데 붙을 것 같고 그런 애가 많이 보일 때는 그 학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밑에가 이 학교를 이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딴 데를 썼고 실제로도 붙을 것 같다. 근데 붙을 것 같다가 꼭 진학사에서 예측하는 합불만이 아니라 걔 100분위가 보여지기 때문에 걔 환산 점수 만들어서 넣어볼 수 있어요. 고속 왜 사셨어요?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점수. 넣어보셨을 때 얘가 얘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얘는 내 정말 붙을 것 같은데?
근데 내 밑에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붙을 것 같대. 여기를 버릴 것 같대. 근데 내가 왜 여기에 두려워해?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 그건 설득의 논리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밑에 애들도 몇 명 보여줍니다. 애들 막 겁내는 애들한테. 야, 니 밑에 애들도 여기 겁봤는데 니가 왜 이렇게 쫄아하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구는 내 방식이 좀 안 맞아서 나 다음만 내 위에랑 똑같이 쓰면 얘는 가구 붙을 거니까 나 다음 중에서 하나 주워 먹어야지. 그것도 괜찮은 상관입니다. 그 다음만 하나 오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친구들이 어떤 패턴을 많이 썼냐? 예를 들면 뭐 연대를 썼다 치면 연대, 공대, 성대, 공학계열 이렇게 썼다. 성대, 공학계열 얘는 나오고 하면 여긴 비겠네. 적어도 아니면 여긴 붙겠구나. 성대, 공학계열 붙겠구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사실은 연고대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학교보다는 과를 선호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논리는 통하지 않겠지만 학교도 좀 보는 친구들한테는 그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칸수만 보시고요. 칸수 중에서 이 칸이 앞쪽인가 뒤쪽인가 보세요. 5칸 중에 앞쪽이 있고요. 뒤쪽이 있습니다. 6개 가까운 애가 있고 5개 가까운 애가 있는데 참고로 지구과학 배우면 수온 약층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진학사에서 5칸에서 4칸 사이 거기가 4칸 그리고 4칸에서 3칸 사이가 합격 확률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입니다. 참고로 이과에서는 6칸 중에서 떨어진 친구 별로 못 봤어요. 문과에서는 6칸 써서 떨어진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전년도에 좀 적었습니다. 모집이는 좀 적고 약간 독특한 과가 기억합니다. 동국대 영상영화학과 12명 뽑았어요. 근데 거기서 6칸으로 붙는다 그랬는데 떨어졌습니다. 거기 6칸이 있는데 추합이었어요. 근데 추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물론 아주 막 이렇게 막 남기고 떨어진 건 아니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자, 이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쟁률을 한번 보세요. 경쟁률 중에서도 실시간 경쟁률. 실시간 경쟁률은 비교하실 때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참고로 29일 날 모시에서 그 합격 타임라인이라고 오픈합니다. 이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뭘 비교하시냐면 좋으냐면요. 2022년 최종 경쟁률하고 올해 실시간 경쟁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시간 경쟁률 하루 전, 1일 전, 2일 전, 당일 오전, 당일 오후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실시간 경쟁률하고 올해 거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교 학과 비교하시고 만약에 내가 쓰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너무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대안을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마련해 놓으시고 그게 아니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막 경쟁률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다. 그냥 비슷하게 간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경쟁이 너무 낮은데 이 경쟁이 너무 낮은데 이거 쓰는 게 어떨까? 갑자기 확 바꿨는데 마지막에 폭발하고 내가 물려서 끝!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괜히 그랬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전년도보다 살짝 낮은 정도?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학교가 다 올라가는 거면 한편으로 다른 학교를 좀 구해봐야 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왜 샤프 심 갖고 갔잖아요, 학생들. 시험 볼 때. 샤프 심 이렇게 하다가 많이 부러질까봐. 자기 샤프 심 챙겨간 친구도 있고, 물론 안 챙겨간 친구도 있었습니다만은 챙겨가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한 대안.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이거 써야지.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올라가는데 딴 거 써야지. 그랬다가 그 쓴 게 나왔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그 순간에 어떤 그 경쟁률에 너무 현혹되지는 마시되 어느 정도의 추이는 보실 수 있다. 그 추이가 너무 어떤 내가 생각했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밀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마지막 이제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요. 공격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떨어지더라도 각오만 하면 됩니다. 각오. 다음에 한 번 더 써야지 이 생각. 이게 이제 정시 추가 모집이라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일반 대학 중에 한양대에 나왔었고 저희 반에 그 원래 한양대 정도 갈 성적인데
자기 투했으니까 무조건 서울대 써야겠습니다. 서울대 쓰고 막 고대 썼는데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다시 추가 모집 써서 갔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정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 것까지도 근데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이 없을 뿐인데 그런 사실 그렇게 치면 논술은 뭐 된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난 나중에 한번 노려보고 좀 시원하게 쓸 거야 라고 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한 번 더 못 시켜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목적은 분명히 하게 하셔라. 대신에 일단은 갔다가 반수로 찍고 나온 한이 있더라도 일단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원서를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보실 거는 대학을 먼저 볼 거냐 학과를 먼저 볼 거냐인데요. 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 뭐 네임밸류도 있고 맨파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의 비전도 있고 학교가 참고로 연고대 같은 경우 올해 저기 대학학과 많이 늘었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 그런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년도에 입결 같은 걸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선호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연대 전년도 시스템 반도체가 그렇게 막 인기가 높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고대 반도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은 했는데 말 그대로 선방을 했다지 꼭대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과의 꼭대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 신설되는 것 같은 경우는 물론 계약학과고 회사도 좀 좋은 회사 많아요. 연대 고대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그 계약이고 양재 본사 근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SKT 같은 경우 차세대 통신학과 있고 그 다음에 융합 디스플레이라고 그건 LG 디스플레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왕 공대 보내는 거 좋은 어떤 기업까지 입사하는 게 보장된 거면 너무 좋겠다. 게다가 나중에 3, 4학년 학비도 지원해 주니까 좋겠다는데 그게 일종의 외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안 가거나 혹은 거기 했는데 떨어지면 토해내야 돼요. 그거 생각하시면 오히려 저는 좋은 공대 그 정도 좋은 공대 나오면 일반 공대 나와도 취업 잘 됩니다. 너무 그렇게 크게 애가 너무 이렇게 대학교를 가면 놀기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가도 솔직히 비전 없어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결국은 하기 나름인데 다만 자기 뜻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학과라고 거기 이렇게 푸시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적성은 이과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적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년도에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과에나 다 쓰진 않았어요. 그런 친구도 몇몇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나 경제학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한번 입결 한번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경영보다 경제가 조금 더 입결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학 베이스가 강하고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경제나 통계 쪽, 운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좀 덜한데 경영은 일단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인문학적인 어떤 CEO적인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거시적인 어떤 그런 경제학이나 이렇게 뭐 그냥 문제 풀고 뭐 수학적 모델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막 경영이나 이런 건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결이 경제가 일반적으로 더 경영보다 높았다. 그게 교차 지원의 어떤 하나의 패턴이었고 올해도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학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교차 지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는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취업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뭐 당연히 경제학과 같은 데 가면 뭐 CPA나 CFA나 뭐 아니면 세무사나 변리사나 이런 식으로 금융자격증 같은 거 혹은 금융공기업 이런 데 들어간 거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조금 그것도 충분히 비전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결국 전문지로 가는데 한 번 더 관문을 넘어야 될 뿐이지 본인이 적성이 거기 맞다라고 하면 거기 당연히 좋은 직군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될 거라고 이미 뭐 도장 꽝 받아놓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다행히도 그렇게 이미 합격증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결과물을 받아들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여기에 붙으면 떨어질 일 없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마저도 사실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지금 그래도 한번 찾아와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노력하셨을까요? 이미 붙을 거 아셨으면 안 오셨을 거고 이미 붙을 거 알았으면 나 그 학교 갈 거 이미 아는데 공부를 했을까요? 아이가? 혹은 학생이? 안 했을 겁니다. 이미 붙을 거 아는데 갈 거 아는데 안 해도 가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끝납니다. 아까 말씀들 다시 드렸습니다만 그 변동성 노리신다면 빈틈 찾으셔야 되고요. 안심 원하신다면 안정성 찾으시고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속 과학 합격선 있죠? 거기에서 얼추 이 정도면 붙었네 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과에 잡힌다 라고 하시면 얼추 붙는다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까지도 거기에서 막 되게 나쁜 흐름으로 전년도보다 2배 넘어가고 뭐 이러지 않는다면 그냥 그 적정선을 지키시라. 그게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현재 유리한 조합으로 찾아보는 게 그게 나의 몸값이라고 했을 때 그 몸값을 제일 높게 평가해 주는 곳이다라는 거. 이왕이면 조금 더 좋게 몸값 대우해 주는 곳에 내가 그래도 관심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꼭 거기에는 안 되겠어라고 하시면 다른 대안 찾아보시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그때는 아이랑 상의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어느 한 사람이 너무 푸시를 해서 밀고 갔다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마지막으로 그냥 자화자찬이니까 넘기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설명해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이것으로 오늘 대학 설명회 위치 한수야 그다음에 서영고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